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 사회를 맡은 노원 장애인 자율생활센터 어울린 김종훈 인사드립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당일 15주년 행사와 관련된 식순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될 예정이며 1부는 3시에서 4시 반, 2부는 5시에서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책자 또는 식순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제도적 전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의견 수렴 및 토론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리 대비 필요하신 분은 밖에 안내 데스크에서 책자를 받아오시거나 강당 표명 및 좌우에 배치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첨부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제도적 전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단상 좌측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미선 누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종숙 재림아동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은주 가비리엘 작업장 주간보호센터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봉노덕성회 장애인 자율생활센터 류나연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순재 기능장애인협회 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로 김동환 연세대학교 할 수 있게 하는 애 기술연구센터 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로 김태현 장애인사회연구소 정책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로 박향식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사무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토론자로 양일용 스마트보조공학공작소 보조공학상님 참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빈분들께서 참석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개인 일정으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노원 장애인 자립센터 어울림 설립 15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장애 당사자의 자립을 위해서 애쓰셔 오셨던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보다 나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생산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시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의 송재혁입니다. 이형수 센터장님이 노원역에 조그맣게 지하에 사무실 내고 이 일을 처음 시작했는데 벌써 15년이 지난 거네요. 15년 동안 그동안 많은 열정과 이 고생을 통해서 오늘이 올 때까지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참 감개도 무량하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울림을 열기 전에 저하고의 관계는 아주 오래됐는데, 처음에는 옛날에 그 노원 노사모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성수 센터장님이 하셨어요. 공교롭게 오늘이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신 16주기여서 또 한편으로는 이성수 센터장님이 이동엽 국회의원이 김성환 의원이신데 오늘 이제 공교롭게 봉화에 내려가셨는데요. 저희 지역의 지역위원회의 장애인위원장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저희 이제 김성환 의원이 오셔서 축하도 해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좀 죄송하다고 꼭 말씀 전해달라고, 그리고 15주년 축하한다고 메시지는 주셨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전동휠체어와 관련된 토론회도 있을 모양인데, 실제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는 아주 불가피한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벽도 넓고 전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문턱도 낮아지고 중증 장애인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주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일 축사를 전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과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시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성수 노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어울림 센터장님께서 저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수입니다. 아까 송지혁 시의원께서 정말 지하의 조그만 사무실에서 시작을 해서 고생을 많이 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고요. 네. 어쨌든 오늘 여러 내빈분들께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토론 주제 내용은 그동안 이 장애인들한테, 시대장애인들, 특히 시대장애인들한테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휠체어나 원하는 스쿠터를 선택하기가 무지하게 힘들고요. 모든 지표들이.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을 내려서 나오는 상황으로 봐서는 내가 원하는 휠체어와 스쿠터를 탈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게 다 싫어서 내 돈 주고 사면 살 수는 있어요. 내 돈 주고 난 이거 보조 안 받을 테니까 내 돈 주고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를 주는 그런 상황에서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받으려면 내가 원하는 걸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해서 제일 먼저 토론자로 우리 연세대학교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연구센터 김동환 연구원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연구센터 연구원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노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어울림의 15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발표 제목은 전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연세대학교 연구팀에서 지난 2022년도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 용역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약 17년, 18년 만에 전동휠체어의 기준 금액이 조금 인상이 되고 품목이 세분화되는 결과를 이루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아쉬움도 저희도 경험을 하고 있고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22년도에 209만 원에서 236만 원 그리고 세분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제도가 조금 개선이 되었다. 하지만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장애인 보조기기 그리고 전동휠체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3개의 그룹 그리고 5개의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원 사업과 그리고 지원 절차에 집중을 해서 조금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이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제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제한된 목적 하에 좀 기본적인 수준으로 전동휠체어를 그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원 금액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제 논의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증액을 이제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한되었던 것은 이제 시장 가격에 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중증 사용자분들께서는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비싼 고기능의 전동휠체어를 구매하는 데에는 제한이 되는데 그 상황에 있어서 이제 제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것들로만 구성된 시장 가격으로 이 기준 금액이 조금 개선되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까이 또 다른 이제 지원 사업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별점은 있지만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에서는 최대 2천만 원까지의 전동휠체어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 지금 현재 500만 원에서 3,900만 원 선에 있는 전동휠체어들이 보조공학기기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다. 사용자분들께서는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비싼 고기능의 전동휠체어를 구매하는 데에는 제한이 되는데 그 상황에 있어서 이제 제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것들로만 구성된 시장 가격으로 이 기준 금액이 조금 개선되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까이 또 다른 이제 지원 사업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별점은 있지만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에서는 최대 2천만 원까지의 전동휠체어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 지금
현재 500만 원에서 3,900만 원 선에 있는 전동휠체어들이 보조공학 기기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는 이제 무철구 지급 사업이 있는데 이제 2023년도 장애인 백서라는 2022년도죠. 2022년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 이제 평균 금액이 이제 700만 원 선까지 지원이 되고 있다. 지금 그런 수준으로 다른 지원 사업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지원 금액은 좀 낮은 수준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 이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동휠체어 사용자분들은 구매를 할 때 이제 이와 같이 구매에 대한 비용이 부담되기도 하지만 사실 수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리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지역에 따라 그리고 구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상이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의원구의 경우에는 이제 구 내에 있는 수리센터에서 이제 일반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전북에 있는 남원 수리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지만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있어서는 본인 부담금이 또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경기도 하남에서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 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30만 원, 50만 원 이런 금액들이 결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반화되는 것이 이런 문제점을 좀 해소하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전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22년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제 기준 금액이랑 품목 세분화가 진행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대략 1년에 몇 명의 대상자가 전동휠체어가 필요하고 그 중에 옵션형은 대략 몇 명이 예상된다라는 것을 추정하였는데 실제 23년도에 그 회의 이후에 24년도를 살펴보니 굉장히 미흡한 수준으로 옵션형 전동휠체어들이 지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과연 전동휠체어 옵션형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대상자 지급 기준이 너무 엄하진 않은가? 아니면 실제 정말 고기능의 전동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중증의 전동휠체어 사용자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계속 이렇게 계획된 예상한 숫자보다 적은 전동휠체어 지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개선하고 좀 더 확실하게 좀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좀 개선 방안을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전동휠체어를 지원하는 절차에 있어서 조금 더 사용자가, 중증의 사용자, 그리고 전동휠체어의 기본형으로서 제공을 해도 사용이 좋은 그러한 사용자를 조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용자에게 필요한 전동휠체어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은 낭비가 되고 방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필요한 기기들을 지원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그 절차를 조금 탄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지금 미국의 사례를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기본의 전동휠체어와
옵션형의 전동휠체어, 고기능의 전동휠체어를 지원할 때 보조공학 전문가의 개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이 이 사람에게, 중증 전동휠체어 사용자에게 이 전동휠체어가 필요하고 이 기능이 포함된 것이 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의료적인 필요성과 기능적인 필요성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과정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고, 과연 그런 국내에서는 그런 전문가들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저희 국내에도 2019년도부터 국가 자격으로 보조공학사라는 전문 자격들이 생겼고 지금 계속 계속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400명 정도의 보조공학사들이 배출이 되었고, 사실 이 숫자로는 부족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그러한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에 따라서 조금 더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개선 방안은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역시, 전동휠체어 사용자 역시 사회 구성원이다라는 것이 비장애인에게도 좀 더 인식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사용자분들은 의료적인 필요성이 확인이 돼야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것처럼 사회활동을 해서 전동휠체어들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조금 더 활동적이고 사회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들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제도 개선은 결국 장애인 당사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어느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구성된 집단이 제시한다라고 제도 개선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와 같이 전문가들과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분들 그리고 업체 그리고 정책 담당자분들께서 함께 모여서 이뤄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세대학교가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연구센터 김정은 연구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제자이신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제도 현황과 과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의 중심으로, 그래서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박상식 사무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식입니다. 네, 이따가 또 얘기할 때 내용을 좀 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노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어울림 15주년. 제가 소장자 뵀을 때 아까 노원역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시연이 거기 지하에서 그때 저도 봤는데 15년 지난 시점에서 어쨌든 엄청난 발전이 있었어요. 직원도 많고 하는 사업도 많고 엄청난 발전이 있었죠, 소장님. 근데 애석하게도요, 우리 전동보장구와 관련된 것은 우리 똑같은 건 거의 15년, 10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하나도 발전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울림 진짜 발전했는데 이 정책이 전혀 발전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당한 애석함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 사회가 꼭 보장이 돼야 될 것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인권이에요. 인권이 보장이 되면 그 사회는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권에 장애인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해서요, 유엔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2006년 12월 13일에 채택을 하였고,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11일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협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장애인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고 해가지고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중증장애인 전동 휠체어 지원 제도 현황 및 과제와 관련된 조항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협약에 20조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개인의 이동성인데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공익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 즉 당사자가 선택한 방식이겠죠. 당사자가 선택한 방식의 시기에 또 그리고 그 당사자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해야 된다. 또 당사자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사람 및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한다라고 이렇게 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책 토론의 이 주제인 장애인 이동 보조 기기인 전동 휠체어 지원 제도의 문제점은 사실 이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들어서 우리 이성주 소장님이 오늘 이 발제를 해가지고 이 토론회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원 제도는 사실 이 지원 제도는 대상자의 선정에 한데 있어서 불합리성과 또한 지원금의 현실성 부족, 사후 관리 및 유지 및 지원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보조기기 정책 수립 측면에서 문제점을 어떻게 보면 번외가 되는, 즉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여러 복지가 있지만 이 보조기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다루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발전이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권성진 연구실장님도 그와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 많이 있는데 노출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이런 공무원에 대한 어떤 토론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그 보조기기의 지원 관련된 문제점은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당사자들의 의견과 장애인 실태 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중증장애인 전동 휠체어 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이 내용을 뜻을 같이 하면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내부 연한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그 2명과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1명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소아마비 장애인들이었어요. 초기에는 목발이나 수동 휠체어를 이용했는데 한 명은 2006년부터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다가 2023년부터는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였고 또 한 명은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다가 2010년부터 전동 휠체어를 이용했고 한 명은 목발을 이용하다가 2015년부터 전동 스쿠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인터뷰 목적을 설명드렸고요. 이 설명했는데 목적 설명이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할 테니까 응해주세요라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엄청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문제점이 있는데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마땅히 표현할 대상도 없었고 마땅히 표현할 방법도 찾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때마침 제가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소연을 했는데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내부 연한입니다. 이 인터뷰를 한 3명은요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무 상태입니다. 2명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일 평균 하루에 15km를 이 전동 고장구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명은 10km 정도를 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1년에 3,600km를 타고 6년이면 26,000km를 타게 되는 거예요. 전동 고장구를 한 번 받으면요 그 정도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전동 보장구의 내부 연한은 전동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에 따라서 세부 사항이 별도 5에 나와 있는데요. 보조기기 내부 연한이 기준액에 따라서 6년입니다. 이 내부 연한은 전동 보장구 지원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6년인 거죠. 그런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또한 우리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라든가 사회 환경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지고요. 우리 장애인분들이 취업하는 장애인도 많이 있고 사회 활동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사회 활동하는 지수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사회 활동이 많다라고 보면 그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그 전동 보장구의 이용 빈도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10사람이 전동 보장구를 받았으면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이 그 보장구를 이용하는 빈도가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든 물품은 사용 빈도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전동 보장구도 사용 빈도, 즉
사용하는 사용인의 환경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지만 현재의 지원 체계는 일률적으로 내구 연원을 6년으로 정하였기에 사회활동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모두 6년이 지나야지만 새로운 보조기기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취업하여 통분하는 장애인이나 외출이 많은 장애인이나 학교를 다니는 우리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내부 연한이 못 돼 가지고요 고장이 나고 고장도 계속 잡게 되고요. 또한 고장이 잡다 보면 많은 비용들이 들여서 수리를 받아야 되는 어떤 불편함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터뷰 대상자 모두 내부 연한을 4년으로 낮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는 전동 고장부를 이원 모든 장애인에게 내부 연한을 4년으로 해달라는 건 아니겠죠. 전동 고장부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사용 실태에 따라서 또 그분의 환경에 따라서 내부 연한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사고로 인해서 전동 고장부가 심하게 파손이 된 경우에 한해서만 그 내부 연한이 도래되지 않아도 새로운 전동 고장부를 교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기준을 넓혀서 사용이 많은 관계로 잦은 고장이나 불편을 겪거나 또 너무 낡아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불편함이 있거나 부품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는 경우에도 좀 기준을 완화해서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그 고장부를 실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첫 번째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대상자인가라는 것을 좀 따지고 싶은데요. 중증장애인 전동 휠체어 지원 제도의 현황과 과제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장애 등급 기준의 한계와 의료적 처방 중심의 경직성, 생활 환경, 사회 참여 의지 등 정량 요소를 배제, 서류 기반 심사의 비인간성을 앞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서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다가 6년이 지나서 새로운 전동 휠체어를 처방받고자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씨는 의사로부터요 그때 당시 상지 도수 근력 검사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맨손 근력 검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이 전동 스쿠터밖에 받을 수가 없네요 라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서씨가 의사의 처방대로 근데 전동 스쿠터를 받게 되면은요 이분은 그 건물 입구에서 그 안에까지 전동 휠체어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동 스쿠터를 바깥에 세워두고요 현관까지 기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상지에 좀 힘이 있다라고요 전동 스쿠터를 처방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의 지급 기준을 보니까 이 동일한 기준이 있는데 다른 게 뭐냐면 팔의 기능 장애예요. 그래서 맨손 근력 검사를 해가지고 팔의 맨손 근력 검사가 3등급 이하면 전동 스쿠터를 받게 되고 그 3급이나 2급이나 1급이 돼야 전동 휠체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에 비해서 양팔 힘은 약한 편이지만 타 장애인들보다는 상지의 힘, 팔의 힘이 좀 우월하기 때문에 전동 스쿠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실제 이 사람은 실제로 전동 스쿠터를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전동 스쿠터를 받으면 아까 앞에 또 말씀하셨는데 집에 세워줄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전동 스쿠터를 타야 되는지 전동 휠체어를 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사전적 의미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인데 그럼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상자인가 아니면 그 처방전을 주는 사람이 의사인지 전동 보장구를 공급하는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인지 참 궁금합니다. 현재 전동 보장구는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의 제3조에 보면은 제1항에 따라서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기 별표를 제가 다 넣어놨어요. 이것을 보면 의료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스쿠터를 타야 되는지 휠체어를 타야 되는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분이 나는 스쿠터가 필요한지 휠체어가 필요한지에 대한 전혀 그 의사는 묵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서씨처럼 전동 스쿠터를 처방받으면 본인이 처소에 진입하기 불가한데 서류로만 판단해서 서씨에게 필요한 전동 휠체어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처방해 주는 것처럼 또 장애인분들 중에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진짜 폭이 좁아요. 그래서 전동 스쿠터가 진입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상지가 튼튼하면 전동 스쿠터를 이렇게 처방을 해주겠죠. 이런 환경이라든가 이분들의 그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배제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 복지 모델이 사회적 모델로 진화되고 있는데 이 보조기기의 지원만큼은 아직도 의료적인 모델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의 입장을 요구만 듣고 100%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과 보조기기 처방 전에 당사자의 의견, 당사자의 환경, 그가 요구하는 것 무엇인지를 조금 파악해서 기록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이슈 정신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인터뷰 대상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전동 보장구의 처방을 받고 6년이 경과한 후 재지원을 받고자 할 때 처음 받을 때와 똑같은 것처럼 다시 의료적으로 처방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6년에 비해 몸의 상태와 기능은 변함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고령화로 퇴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장애가 있는 다리를 보여주고 구걸하다시피 처방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는 당사자의 불편함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행정적인 절차에만 몰두해서 장애인에게 수치심과 시간적 소면을 입히는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조사를 제거하고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보장구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후 관리 및 유지비 지원 부재인데요. 인터뷰 대상자들이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면서 또 한 몫을 낸 것이 배터리와 유지비 지원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배터리도 소모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용 빈도에 따라서 교체 주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1년 6개월이 지나야 새로운 배터리를 받을 수 있지만 사회활동이 활발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1년 정도가 지나면 배터리 수명이 다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응한 대상자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언급했는데요. 이 배터리는 일반적인 배터리보다 더 안전하고 열 안전성이 높은 편으로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명은 길고 가볍고 충전 시간도 빠르고 일일 사용 시간도 길다고 합니다. 단점은 일반 배터리보다 비싸다는 것인데 이는 1년 6개월마다 지원해준 금액을 그것을 모아서 5년이나 6년마다 그 금액만큼 1회로 지원을 해주면 된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즉 배터리도 이용자의 선택을 넓혀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소모품이나 부품도 고장이 나는데 이에 따른 지원도 오늘 토론회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노원구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고요.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배터리 지원금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년이 지나면 잦은 보장으로 1년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초에 다 소진이 되고 맙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해서 소모품이나 부품에 대한 지원도 자치구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담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원금도 상향이 될 테고 홍보도 잘 되어서 고장이 나서 전동보장구를 세워놓고 이용 못하는 장애인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책무가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보장구는 비장애인과 조금이나마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보충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보조기기는 장애인 지역사회와 더불어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고요. 그래서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말한 전동보장구의 지원 제도의 문제점은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기 원하는 우리들의 갈급한 소리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성민 연구실장은 보조기의 향후 전망과 과제에서 복지정책 수립 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보조기기 정책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될 제6차 장애인 종합계획에는 보조기기 관련 정책이 현재의 문제점을 다루고 보조기기를 통한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된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의 내용과 또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이라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소리와 같은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식 사무장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발표 시간이 1인당 10분이었는데요. 15분 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뒤에서 좀 잘리시겠죠. 박장식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지금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전동 스쿠터는 앞뒤 바퀴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전동 휠체어는 뒷바퀴가 크고 앞바퀴가 작습니다. 근데 전동 스쿠터가 전동 휠체어보다 일정으로 깁니다. 길이가.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휠체어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유턴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는 가능한데 전동 스쿠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전동 휠체어는 정식적으로 사지 못합니다. 여기 휠체어 타신 분 중에 정식적으로 처음받아서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그러셨어요? 옆에 계셔. 사실 저도 뒤로 섰습니다. 뒤로. 네. 저도 앞으로 못 사고 뒤로 섰습니다. 네.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세태가, 상황이.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무조건 전동 휠체어든 전동 스쿠터든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전동 휠체어를 받으려고 하면 의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장애인들을 어떻게 알고 진단을 이렇게 내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 제도부터 고쳐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라도.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들을 불렀는데, 국회의원이 한 분도 안 오시고, 물론 영상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지만, 네, 그래서 입법부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이 내용을 저희들 또 나중에 전달할 그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전동 휠체어 문제점과 개선 방안, 법적, 제도적, 사회적 사용성 및 지자체 지원 사업 논의, 그 장애인사회연구소 정책위원장 김태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나무 김태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에 참석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소장님하고 사특가분들께서 정말 많이 대상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거 진단을 해도 가슴이 넘어오는 앞으로 더 고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금 수업 수경을 해주시는 수업분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갑작스럽게 토론에 참석 요청을 받아서 다른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제도적 체계에 있는데, 제가 노원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또 풍경이 그래서 뒷기분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었거든요. 그런 거는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원 문제, 이게 사실은 장애인 당사자 이용자들한테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상당히 크고요. 요즘에 제가 타고 있는 이 전동인 체험을 해도 이게 미국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그래도 가격이 좀 비쌉니다. 한 370만 원. 그 시간 더 주십시오. 근데 230만 원, 지금 현재 230만 원이죠. 216만 원. 그 정도 지원이 돼가지고도 이 소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자기가 원하는 저기부터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을 문들 때 어떤 장애인들은 3,800만 원짜리 접근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수동인처에다가 130만 원짜리 그거 연결해서 써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의 폭은 좀 다양하게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 다음에 이제 발표하실 선생님의 영역이긴 한데 그 저도이처의 개조가 사실은 특히 뇌병 장애인들에게도 자기가 사용 가능한 신체 부위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전도물증을 개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불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사회적 의식하고 환경 부분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신도림역에서 엘리베이터 타느라고 할머니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진짜. 노인분들도 그 질서, 예전 뭐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구입 혹은 뭐 지원 관련해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네, 지금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동휠 체어는 총 4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500만 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3,800만 원, 3,900만 원짜리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또 제한점입니다. 네네, 그거는 저는 좋은 거 생각이 되고 또 보훈처에서도 그런 좀 지원 제도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이 연초에 다 소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년 연중 내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용부터 가고 지원 시스템에서는 앞서서 두 분 발표자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전히 마찬가지다. 유지모드 소리 지금 시스템하고 그것도 역시 예산이 필요한 문제고 아울러서 다행스러운 건 노원구에서는 그건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천만다행이다 생각이 되지만 이것 또한 연중 내내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보 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애인들의 선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 또한 좀 개선이 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전동부 가정 조례는 거의 대부분 보험 관련된 조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동 도전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가 몇 군데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관악구에서 전국 최초로 전동휠체어 운전 석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해서 이것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 타구 네네 있군요. 저도 압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학대 개편에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진행해야 하는 사업 무엇이고 진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지자체와 잘 긴밀히 협조해서 좀 잘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디 장애인사회부서 우리 정책위원장 김채연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통부 장부는 생존권이다 라는 제목으로 볼록거울 AI 스마트 보조공학 공작소 양일영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발음이 좀 어려워서 볼록공학을 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시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네, 양일영 소장님께서는 그 설암이라고 하죠. 설암이라는 그 경제를 이기시고 재활을 하셔서 이 정도 발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잠시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난지는 의도도 되시고 요새 병 과정을 정리를 해주시고 수석해 주신 많은
질문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대화는 가능한데 장문의 발언은 불가피해서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했어요. 가동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동이동보장구 이용 당사자로서 블루버울 AI 스마트 보조공학 공작소를 운영하며 보조공학 자격자로서 각종 보장구의 점검 수리 상담 등의 실무에 종사하며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언어장애가 있어 부득이하게 음성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는 생존권이다. 전동보장구는 생존권이다. 부재, 내부연함과 AS 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향, 발표자, 보조공학사, 양, 1, 용, 블루버울 AI, 스마트 보조공학 공작, 소장. 장비가 멈추면 삶이 멈춘다는 많은 과설은 전동보장구는 소모품이 아니라 생존장비입니다. 전동 휠체어는 중증장애인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자 독립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전동보장구는 내구연함, AS 체계, 수리비 부담 등으로 인해 사용 중단이라는 위기에 자주 직면합니다. 장애 아닙니다. 저는 원하지 못할 TTC 좀 보시고 제가 설명은 하는 거라 TTC 내용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TTC 진행 자체에서는 페이지 전환을 좀 열어주시고 순전히 좀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하루하루 소집합니다. 하는데 도장이 나야 바꿀 수 있으면 맞아요. 도장이 나야 바꿀 수 있으면 도장 안 나는데 바꿀 수 이유가 없어요. 이 막상 도장 관련이나 수익을 본인이 주장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생존을 위협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필터 펌프가 났답니다. 이제 수리업자는 지방을 가고 있어서 대응이 안 돼서 제가 현재 중앙에 해와서 펌프를 무려 4곳을 떼었는데도 불가피해서 애를 채워서 열렸고요. 그리고 본인도 계신데 비용날 왜 도와달라 펑펑 와가지고 전화를 빼받았더니 울고 난리편 본인들이 와 계세요. 그래서 AS 저는 사설이 되었습니다만 항암 치료 질환 중에 국가자료에 응시를 해서 의료마사 자료를 수료를 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그 전동 휠체어는 골프카도 아니고 전동 바이크도 아니고 의료주의고 우리의 신체 일부로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하면 의행비합니다. 절대 자전거나 차로 다니시면 안 돼요. 가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을 사고자에서 저한테 문의가 오면 운전주가 아주 선심 쓰듯이 오토바이 차량을 수리한 채로 한 30만 원 주고 가는 연구하자고 하는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료보장부는 의행비가 있기 때문에 일산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고 관리까지 책임을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보험회사에 정상적으로 인사사고로, 개인사고로 접수를 해서
왜 나는 응급의 보장을 받으라고 조언을 해요. 여유신 필수 이용자들은 아주 좋은 팁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사고를 겪으시면 보행자라는 그걸 좀 보장된 법적 지위를 활용하시고 재물이나 이런 사고가 아닌 개인 사고를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앞에 소론자들에 대해서 다 짚고 넘어가 주셔서 세상 우리 쓴 내용을 설명 안 드렸습니다. 실제 내용을 좀 봐주시고 뒷부분에 보면 지금 노원구는 1장 대상자에 한해서 대상자하고 수급자에 안장 제표는 안 하겠습니다. 실제 수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1년에 30만 원을 박수를 받아서 일본에서 실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쓰면 우리가 없어져요. 안 오고 안 쓰면 내년에 더 준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안 쓰고 왜 포함해서 7만 원 써가고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제품의 문제를 바꿉니다. 한 3월, 4월이 되면 아무리 사람도 없는 전적인서 보시고 오세요. 바우쳐 가지고 맞았다고. 무슨 때문에 자네 빠른 실천인데 너 무슨 때냐고 물으면 야 이거 안 쓰면 돈 없어요. 그래서 하자면 살라고 바꿔줘. 이런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걸 실천을 써보신 분도 알지만 20년째 쓰고 계신 저와 동료도 했지만 한 4년 쓰면 이제 슬슬 앞으로 시작하죠. 살려가야죠. 안 되고, 못 사도 쓰고, 버리고, 오른쪽 하자는데 왼쪽 하고 있으면 그거 별별로 나섭니다. 한번 좀 들어보았더니 좋아하지도 않고, 올라가다 쳐버리고, 내려오다 쳐버리고, 뭐만 보고 나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수입이가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뭐 30만 원 갖고는 남들 약간 신청하자 예산 신청해가지고 그것만 다 써버렸더니 더구에 불량이 났어요. 뭐 방법이 없어요. 내돈 지어서 합니다. 아니면 업자한테 부탁해서 내년부터 소급해서 부탁해서 좀 예상을 좀 해주자. 그래서 넘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을 드려보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좀 무한하다 쓰려 해주면 안 되나요? 어차피 내부자는 6년인데 6년 동안 1년에 30만 원 주실 분은 180만 원이잖아요. 자료를 유지된다면 180만 원 나도 몇 수년도 쓰면 되지. 또 1년 안쓰면 없애버리고 경쟁하듯이 갖다 써버려야 되고 그 문제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성장해서 수리를 하다 보면 저는 물론 업자는 아니다. 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보유법이라는 의미를 쓴 것도 국내 행정부와 유용자와 업자가 생산자 간에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도와주셔도 불가피한 사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각수가 발생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유료날, 주요날, 남들 왜 돌아다니냐고 하지만 또 그날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는 쉬고, 방문에서 문이 닫았고, 또 길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중에는 월요일까지, 월요일, 수, 목은 제가 근로를 해요. 시간 제가 근로를 하고, 그럼 토요일, 3일은 제가 일하는 상태에서 차량과 함께 대리를 하고 업무를 봅니다. 또, 출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말밖에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 손을 안 받으면 그 다음 주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금요일 준비하면 내려갑니다. 이번 주에 수학사님 되세요? 왜? 한번 사람 이상한데 한번 봐주셨는데
박수 낮춰서 와봐라. 어쨌든 한번 해보자. 그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점점 모양으로는 에피소드 서비스는 안 됩니다. 딜포 서비스를 지향을 해야 돼요. 즉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 점검 관리를 해서 정상을 유지해줘야 우리가 그나마 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하면서 찾아오신 분들한테 상당히 좀 자세하게 소장을 했으면 난 참을 올때 집에는 충전을 좀 가져와라. 충전을 가져와라. 배터리 충전을 좀 가져와라. 배터리 충전을 가져와서 배터리 이상 없는지 충전을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좀 점검 좀 하고 가. 그 점검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냥 전화 안 받을 테니까 와서 하자. 뒷거 서비스 사전 점검 좀 하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저도 뭐 유상업자고 수유업자는 아닙니다만 일을 하다 보니까 수유의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요. 사설업자, 업체 내신들이 내시면 죄송합니다만 죄송할 수 없어. 사실입니다. 이러면 수유 수법은 하자마자 수수의 연어이니까 인정하셨는데 금액이나 그 수행 방법이나 의뢰를 설계 엄마는 주는 사람이에요. 수수에 말해서 마음에 들면 남 잘해주고 또 멍청하면 말을 쓰고 뭐 수술되지 않으면 대충 해놓고 가고 급하다고 알려주시면 저 안 오고 그래서 저는 아주 제안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이스 왕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의장 증상을 검사를 해서 1차를 붙이면 수의업자들이 그거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갈 때 그래 얼마나 해주셨다고 좀 답을 주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미에 제안을 드렸어요.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가능하고 그 블랙자는 부작용, 반작용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전문가들께서 제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결과로 보고 실무자이고 일세 당사자로서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스마트폰 안 가지고는 말은 안 되지만 문자하고 정형상수가 빵꾸 갖고 준다 어디 있는데 누가 원래 누가 해줄 수 있어 하면 이런 그 수행에 대한 정형상 업체 단속인가요? 단속업체죠. 이런 게 정형상 수술 업체가 단속인가? 이거 많아. 근데도 들어오나 빵꾸 한다고 아무도 안 들지. 금요일날 들어가고 수가 쓰는데 2시에 전화가 와서 쫓아가서 들어 음판 맞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뭐 좋은 주제가지고 좀 저희 나름 제안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공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골로콜 AI 스마트 보조공학 공작소 양일용 소장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전동보장부에 대해서 나는 참 어렵게 받았다 아니면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체장애인들은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해야 됩니다. 네. 뭐 의사한테 무슨 검진을 받고 무슨 처방전을 받아서 가고 이런 내용은 어느 나라에도 없을 거예요, 사실. 네. 우리가 또 2부에 행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 마시고 2부 행사까지 재미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니 2부 시간까지 다 즐기시고
그다음 식사도 하시고 그걸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15주년 일부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프로단분들 및 모든 내빈분들, 참가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